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그 강의 2편 티스토리를 통한 유튜브 진입 장벽을 허물자입니다. 음, 자, 오늘 영상을 녹화를 하는데요. 자, 티스토리. 지난 시간에 제가 1편 강의를 했어요. 네이버, 블로그스파, 워드프레스 아니면 왜 티스토리 이용하는가를 이제 좀 1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의구심이 좀 들으실 거예요. 근데 티스토리도 우리가 하나의 전략으로 이용할 만해요. 티스토리를 성장을 시킬 때 사용됐던 전략들이 있어요. 또는 티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수익화를 내시는 분들이 초반에 이제 이용했던 그 전략들인데 우리 유튜브에 조금 적용을 시키면은 뭐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 초심자들의 진입 장벽은 처음에 영상을 찍고 업로드하는 것까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초반 영상 제작과 업로드 하신 다음에 몇 편 올리고 찾아오는 그 멘탈 관리가 조금 중요하다고 봐요. 아니 영상 만들고 나서 이제 알고리즘 타고 뭐 사람들이 이제 썸네일 보고 클릭하고 뭐 이런 것까지 잘 되고 아다리 잘 떨어져 가지고 쭉쭉쭉쭉쭉 성장하면 참 좋겠죠. 하지만 지금 유튜브 초반에 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조회수가 나오나요? 구독자가 확 느나요? 댓글이 확 좋댔고 좋아요, 댓글, 뭐 구독이 뭐 잔뜩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죠. 처음에는 조회수가 없으니까 쌓이면 되겠지 하다 보면은 멘탈 나가서 안 올리고 바쁘니까 안 올리고 이거 내가 바쁜데 유튜브 하는 것보다 내 본업하는 게 더 지금 당장 나으니까 본업에 밀려가지고 자꾸 늦어지고 근데 우리가 쌓이면 되겠지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노출을 밀어주기 전까지 올리고 싶다 이거를 방지하고 이거를 이게 아니라 내가 알고리즘한테 또는 유튜브한테 또는 뭐 유튜브는 신경 안 쓴다고 하더라도 내 구독자가 되실 분들한테 내 채널이 매력적인 것을 한번 알려보자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그 방식은 티스토리 트래픽을 유튜브로 이제 끌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어 이제 보험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 업무 동선이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보험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누굴 만나지? 그리고 만난다고 하게 되면은 아이 보험? 야, 이 사례가 좀 잘못됐다. 아무튼 보험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든 활동을 많이 해서 사람을 알고 뭔가 이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보험이 뭐 잘못됐으면 수정해주고 뭐 이러잖아요. 그만큼 내가 활동을 하는 범위를 넓히자는 거예요. 자, 우선 낮은 조회수로 멘탈 나가는 걸 방지하고 충성스러운 성향의 유튜브 시청자 혹은 구독자를 만들어 버리자가 이제 목표인데,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제일 먼저는 티스토리 블로그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정책 변화로 애드센스 수익이 급감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블로거 이탈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블로거 하는데 이제 이게 이 블로거들의 유출 이유는 될 수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다음이라는 어, 포털의 트래픽은 아직도 뭐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아직도 많은 편이다. 아니 지금 외국 같은 경우 대부분 다 검색 시장에서는 구글이 다 차지하고 있고 이상하게 동양 쪽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포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꽤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구글도 많이 이용하지만 일본 포털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구글 검색이 안 되죠? 안 되나? 그 있잖아요. 중국 포털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 그 다음으로 다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일본은 야후가 있었나? 야후도 아직 그 일본에서 살아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 동양권에서는 그 각자의 포털 엔진들의 그 트래픽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이제 다음 포털의 트래픽을 조금
아직도 많은 이 트래픽을 한번 이용해 보자는 거예요. 또 이 다음 포털 트래픽 유저들의 성향이에요. 성향은 어떠냐면 저희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우선 다음 포털 트래픽 유저들의 성향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연령이 좀 높아요. 그리고 구매력이 좋아요. 응?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블로그를 좀 해보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크게 공감을 하세요. 실제 제 장인어르신 같은 경우는 가족들 몸이 어디 아프다라고 하면은 블로그를 검색하셔서 어디에 좋다라는 그런 블로그 포스팅을 이제 출력을 하셔서 제 처남이나 저나 막 이렇게 주세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아이 노인네 또 별의별 짓 다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 장인어른 좀 잘 모르신다. 막 이러시는데 자, 이 다음 포털을 사용하시는 유저들의 성향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를 악용하자가 아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내 컨텐츠를 좀 알리고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면은 뭐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쓴 트래픽은 뭐 이게 유튜브로도 유입되는 트래픽이나 블로그로 유입되는 트래픽이나 그게 뭐 안 좋은 건가요? 우리가 성인 광고에 그런 거 아니잖아. 어. 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좀 이용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바꾸자는 거고 내 생활도 내 직업도 많은 이제 도움을 받자라는 건데 결국은 그게 나쁘게 볼 거는 아니다. 근데 이렇게 그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의 이런 특성을 보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 다음 유저 성향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블로그든 유튜브를 하든 이제 꾸준히 생각 공부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물론 그 컨텐츠가 너무 좋고 영상 퀄리티가 끝판왕이야. 하이엔드. 이러면은 뭐 이런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컨텐츠 제작만 생각을 하면 돼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이제 나를 알리고 어필하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마케팅을 하는데 간간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생각에 자신의 생각에 내 컨텐츠는 좋아. 알려지기만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싶어. 근데 조회수도 안 나오고 해서 흥미가 없어져. 그래서 이제 꾸준히 시도해 봐야지 하는데 낮은 조회수 멘탈이 나가고 이제 시도 자체가 계속 지지부진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방어죠. 동기부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동기부여도 되고 실제 시청자도 높이고 애드센스도 수익도 높이고 하는 이 방법 중에서 하나가 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블로그로 트래픽을 유도시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이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왜 네이버 하면 되지? 굳이 왜? 뭐 어르신들 꼬셔서 구독자 만들기, 시청자 만들기 안 좋게만 보지 말고 이제 네이버
다음에 비교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블로그 최적화 느려요. 느리다. 그리고 키워드에 따라서 경쟁이 너무 과해요. 뭐 다이아몬드 로직 뭐 하면서 로직들이 계속 바뀌고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엔 예전하고 지금하고 별다른 차이는 없어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 비등비등합니다. 우리 입장에 우리가 지금 사용할 포인트에서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뭐지? 그렇게 크게 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티스토리 다음 블록 다음 포털에서의 최적화는 굉장히 쉽다. 뭐 일주일 안에 돼요. 일주일 안에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글 몇 편 쓰면은 쉽게 노출이 좀 쉽게 잘 됩니다. 우선은 이 최적화라는 게 뭐냐면 최적화는 결국 포스팅의 상위 노출을 말합니다. 노출이다. 지금 저도 생각 정리를 하면서 지금 영상을 지금 여러 편을 지금 여러 번 지금 시도를 하면서 지금 한 5번째 시도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녹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녹화하다가 중간에 이제 끄고 이제 다시 녹화를 할 수도 있어요. 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다른 큰 화면 큰 컴퓨터에다가 지금 대본 적어 놓고 하는데 대본하고 지금 계속 삑살이 나고 아주 환장하겠어요. 되게 어렵네요. 오랜만 제가 직접 찍으려고 하니까. 우선은 이런 다음이 비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이버를 사용해서 이제 네이버 트래픽을 가져올 수 있으면 좋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트래픽을 이렇게 유튜브로 끌어가지고 오는 행위 자체가 이제 애써 키운 블로그 최적화를 금방 깨트리는 그런 결과를 찾아오게 돼요. 최적화도 느리지만 우선은 뭐 이거에 최적화가 잘 되고 거기서 이제 트래픽을 내 분야에서 내 유튜브 소재를 찾으실 만한 이제 트래픽들이 유튜브로 넘어와 준다면 너무 좋겠지만 금방 상위 노출에서 내려오고 내가 공들인 네이버 블로그에 공들인 그 시간 대비 효율이 좀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차선책으로 티스토리 다음 포털에서의 최적화가 쉬운 부분을 가지고 내 소재 분야에서의 어, 충성도도 높은 트래픽을 좀 가져와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선은 실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애드센스 수익을 위해 티스토리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한 전략입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제 티스토리 만들고 나서 구글 노출되기 전까지 당장 수익은 내야 돼요. 내야 되고 재미는 들려야 되고 재미 혹은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 블로그 강사들이 좀 자주 강의하고 추천했던 방식 중에서 하나가 뭐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뭐 이런 기관 제출 서류 있잖아요. 대출을 받을 때나 뭐 이럴 때 서류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이런 거를 티스토리에 올려가지고 상위 노출을 시킨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광고를 눌러주면은 애드센스 수익이 올라가는 이런 방식을 좀 많이 썼어요.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뭔 말 하려다가 이 말로 빠졌지? 아무튼 이거 지금 대충 들어보세요. 제가 글을 치니까 이거 천천히 영상 보시면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도 지금 말이 꼬였네요. 대신에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티스토리도 네이버도 둘 다 티스토리와 네이버 블로그 둘 다 이런 식으로 외부 유입 유튜브로 이제 트래픽이 나가게 되면은 금방 뭐 C랭크 블로그나 이제 완전히 최적화되고 탄탄한 블로그가 아니라고 한다면
둘 다 금방 적품지로 옵니다. 온다. 대신에 이제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계정을 하나 만들면 만들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블로그 한 10개 정도인가? 10개 정도의 블로그를 계속 새롭게 팔 수가 있을 거예요. 블로그를 새로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있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추적화가 이제 깨지고 나면은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여섯 번째 거 이런 식으로 블로그 최적화를 또 다시 내 유튜브 소재의 블로그 최적화를 유튜브 소재랑 동일한 포스팅을 하는 블로그를 금방 최적화시켜서 또 주기적으로 계속 유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노출을 실제로 티스토리에서 못 해가지고 결국은 다음 트래픽만 이용해가지고 뭐 하루 뭐 $100, 한 $80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땡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2, 3일 뒤에도 죽고 또는 뭐 한 달 뒤에 죽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블로그가 이제 그 가족들 거 쓰다가 이제 난 디지털 노마드는 내 그 생활 방식이나 내 흥미와 적성에 좀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있을 정도로 그래도 그런 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는 티스토리에서는 그 다음 트래픽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가족들 것도 이용해 가지고 잔뜩 만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수익화를 내기보다도 유튜브로 끌어오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반에 구독자나 혹은 내가 영상 몇 편 올리고 나서 뭐 동기부여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좀 여기에서 조금 좋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를 한번 이제는 진짜로 어떻게 하느냐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1번 유튜브 소재, 유튜브 방향성, 소재를 명확히 하자.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올드한 연령이 좀 높은 층이 찾는 게 좋아요. 연령이 높은 분들이 선호하는 소재는 은근 좋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의 전략 중에서 하나는 실제상으로 구매력 있는 분들만 오는 뭐 브랜딩 유튜버나 브랜딩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은 조회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상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연령이 높은 층 분들이 선호하는 소재가 조금 더 잘 먹혀요. 다음 유저들이 그 특성 때문에. 우선은 유튜브 방향성을 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유튜브와 블로그의 소재를 일치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로 건강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애드센스를 이용해서 블로거들이 애드센스로 수익을 내기 위한 제일 좋은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다음 트래픽을 이용했을 때 애드센스 수익을 참 높이기 굉장히 쉬운 좋은 소재, 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소재였어요. 만약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잠깐만 나 또 방향을 좀 잃었어. 일치화 시킨다. 아이 패스.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스킵을 해주세요. 자,
이거 일치시키는 이유 같은 경우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유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이제 다음 최적화로 상위 노출이 되면 그 다음에 내 포스팅을 통해 블로그로 유입이 트래픽이 인원이 와요. 그런 다음에 거기 블로그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계속 기입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 링크 삽입하고 나서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들어오게끔 하는데 이게 이유가 될 수 없고 들어오게끔 했는데 만약에 이 컨텐츠가 서로 관심사가 없는 소재로 트래픽을 끌었어요. 내 블로그 컨텐츠는 이제 건강이야. 그런데 갑자기 게임에 대한 유튜브를 게임 유튜버예요. 근데 내가 블로그에다가는 건강에 대한 컨텐츠를 적고 그 트래픽을 게임 유튜브로 데리고 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구독을 할까요? 우선 게임 같은 경우는 이 40대들도 좀 많이 유입이 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건강을 찾는 연령 그 키워드 연령층 같은 경우 굉장히 높단 말이죠. 매칭이 돼야 돼요. 블로그에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한다 이러면 안 된다.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꼬입니다.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유튜브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이게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랑 내가 혼자 모니터 보고 얘기하는 거랑 너무 갭이 달라요. 예전에는 사람 보고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좀 소통한다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말 앞뒤가 좀 잘 맞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화면을 보고 이야기만 하면은 너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갑자기 빠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쯤 했는지를 자꾸 놓쳐요. 죄송합니다. 우선은 유튜브와 블로그 소재를 동일하게 하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거의 장점은 이게 이제 어떻게 최종 방법이에요. 그냥 블로그 열심히 쓰셔가지고 유튜브로 유입을 시킨다. 대신에 소재를 일치화시켜서 애초에 블로그를 찾은 분들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이 이제 둘 다 이제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보느냐? 유튜브로 유입 이후의 영상의 시청 시간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구독을 한다면 하거나 내 유튜브 닉네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닉네임의 기억을 해서 유튜브 검색으로 그 다음 링크 이 티스토리에서 링크를 삽입한 그 링크만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유튜브 검색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날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유튜브에서의 그 썸네일 보고 나서 썸네일 클릭을 하는 클릭 전환율이 중요는 해요. 중요는 하다. 하지만 컨텐츠 소재와 그걸 찾는 트래픽들의 관심사가 일치하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된다. 이게 지금 이 온라인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온라인에 제가 이야기를 이 부분을 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아까도 살짝 보험 얘기했었나요? 아무튼 온라인 세상에서도 현실에서의 영업이랑 같은
같은 방식이고 부분이라고 여겨야 돼요. 뭔가 활동을 해야 돼. 활동을 꾸준히 해야 되고 그 영역도 넓히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온라인상에서 소통하는 것가 이제 사람을 만나는 거겠죠. 자, 근데 아무리 내가 외부에서 활동을 해도 해, 하는데 꼭 내가 1등이어야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 현실에서도 우리가 경쟁사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나보다 지금 내가 있는 회사보다 경쟁사의 메리트가 훨씬 더 높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은 날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말이 굉장히 꼬여가지고 좀 들으시는 분들 좀 지루하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우선은 이 동일한 소재를 정리를 한번 할게요. 동안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정보 서칭의 이 주어진 시간들은 내 소재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줄 수 있고 길러줄 수 있어요. 결국 이 부분은 내 경력이 쌓이는 거죠. 내공이 쌓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좀 할게요. 이쯤에서 한번 제일 중요한 강조점. 일단 이 노트북으로 치니까 제 데스크탑에 그래픽 카드가 없이 그냥 순수 업무용으로만 하나 맞춘 데스크탑이어가지고 이게 그래픽 카드 내장형이라도 있는 지금 이게 노트북 그래픽 카드가 있는 노트북으로 하니까 이게 되게 산만하네요. 타자도 안 되고 전 청축이 좋은데 우선 제일 중요한 강조 포인트는 결국은 컨텐츠다. 내 매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라. 어떤 사람한테는 지금 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한테 나한테는 그냥 잊어도 되는 팁이 될 수 있지만 나한테는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잊어도 되는 팁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분에게는 이게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솔직히 온라인상에서 저도 많이 강의를 해보고 했었어요. 그때는 대면 강의였지, 사람들 모아놓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성공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어떠한 강의를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따라오시는 분들, 이런 그 중간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조금 알고 움직이시는 분들보다도 그냥 맹목적으로 이제 따라하시는 분들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하나의 자기만의 그 업무 틀을 좀 짜고 그대로 그냥 강행을 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선은 여기 이게 되냐? 이런 생각은 잊으세요. 이 생각은 금물입니다. 지금 대부분도 유튜브 이렇게 컨텐츠로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로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업무 패턴이 딱히 없어요. 집에 들어와서 설거지하고 밥 먹고 또는 청소하고 아니면 또는 씻고 내 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들 나한테 주어진 당장 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하고
내가 회사 다닌다고 생각하고 회사 시간만큼의 그 퀄리티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계까지 도달할 거예요.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 이런 하나의 팁, 이것도 하나의 좋은 팁인데 이게 이게 안 먹히면 결국은 컨텐츠가 부족한 거예요. 노력을 하셨을 때 다음 트래픽으로 유튜브로 끌어가지고 오는 그 트래픽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이거를 좀 부지런히 좀 많은 양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 그런데도 이제 구독자가 계속 안 늘고 노출 그 알고리즘에서 계속 누락이 되거나 누락까지는 아니겠지.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은 알고리즘이 자꾸 나랑 거리를 벌려. 넘들한테 잘 안 띄워줘. 순위를 자꾸 낮춰줘. 이러면은 결국은 당신의 컨텐츠 부족입니다. 음. 자, 우선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초심자들은 영상 좀 올리면 어쩌다가 한 8,000뷰 정도 뜬 게 있으면은 너무 기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중형급 어느 정도 이제 유튜브로 안정적에 들었다 하면 대부분 다 뭐 10만 구독자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뭐 5만 구독자 뭐 30만 구독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분들 유튜버 유튜버를 한번 보면은 이분들의 이 유튜버의 영상마다의 조회수를 한번 보세요. 보자. 이 정말 그 컨텐츠가 너무 좋거나 컨텐츠 퀄리티가 너무 높은 분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죠.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좀 급떨어지는 분들.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조회수만 그 구독자만 높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 저 정도는 나도 해 이렇게 생각될 만한 그런 분들을 비교해 보세요. 보세요. 조회수 높지 않아요. 근데 10만이나 되는 구독자를 가졌는데 조회수가 높지 않아요. 정말 높지 않아요. 근데 블로그 블로그 블로그도 이제 각 편당 조회수는 높지 않아도 하루 전체 방문자가 어쩌다가 2만 4만 명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키워드 좀 잘하고 조금 낮은 키워드라고 하더라도 포스팅이나 이런 내용이 좀 좋으면은 메인 되게 유명한 키워드 강한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방문자 수가 2만 명 4만 명 이렇게 채울 수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 다음으로 치면은 한 달 정도만 된 것들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이버 같은 건 몇 달 걸리긴 하죠. 어. 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애초에 블로그 트래픽 무시할 건 못 돼요. 실제로 아까 제가 애드센스 수익 중에서 구글 노출 수익 중 구글 노출 안 돼도 다음만으로 티스토리 유저가 하루 80달러, 100달러 가능해요. 지금 가능하려나? 애드픽 때문에 무시하지 맙시다. 결국은 이 방식을 무시하지 말고 결국은 컨텐츠 설계 애초에 설계 방향 이런 것들하고 퀄리티를 높일 생각을 하고 하나의 마케팅 내 채널 마케팅 수단으로 삼자. 그럼 근데 정작 블로그는 안 하고 왜 떠들어?
너는 왜 썸네일도 없냐? 나 시키기만 하지 모르겠어. 그리고 아니 지금 모르겠다가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나도 지금 좀 바빠가지고 최대한 시간이 나는 동안에 영상을 한두 편이라도 더 올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썸네일은 조만간 나만의 툴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편하게 이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하려고 해요. 시간 대비 퀄리티가 좀 나오게끔 하나씩 바꿔갈 거예요. 한 영상 한 대여섯 편 하고 나서 썸네일 만드는 영상, 망고보드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난 유료 망고보드 유료를 쓸까 하는데 그런 거 통해 가지고 만드는 거 한번 영상 올려볼게요. 음, 자, 오늘 얘기는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결국 트래픽을 끌어가지고 오자인데 무시하지 말고 이 자체가 우리가 이 소재를 일치화시키면서 이제 내가 지금 컨텐츠를 제작하는 파트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부분이라고 하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동기부여도 하고 한번 시도해 봅시다. 어, 저도 지금 너 영상 의무적으로 좀 올려야 되는 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다들 힘내시고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유튜브 10만보다 그냥 먼저 로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